자, 오늘은 텅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텅잉이란 걸 배웠거든요. 사실 그냥 이제 뭐 음을 부는 것보다 그 외에 뭔가 하는 것을 처음 배운 게 아마 텅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잉을 배우던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볼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좌가 아닙니다. 제가 완전 생초보로 입문해서 배웠던 것을 경험담을 이렇게 책으로 쓴 게 있는데요. 이걸 동영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 경험담이고요. 혹시 이 책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요청을 하시면 그냥 보내드릴 작정입니다. 네. 자,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 텅잉이라는 것은 텅이라는 것이 혀 아닙니까? 혀. 그러니까 텅잉이라는 것은 역시 혀로 뭘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떻게 텅잉이니까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혀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물질, 무슨 손가락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혀질 이렇게 그런 말은 안 쓰죠.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이 혀를 사용하는 연주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피아노를 치면은 뭐 같은 음을 치면 그냥 이렇게 땅땅 두 번 치면 됩니다. 그렇죠? 딴딴. 그런데 이건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남 같은 곡이라면 처음에 우리 만남은 이렇게 가니까 앞에 음이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러면 이 부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호흡으로 후후 이렇게 불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려고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혀를 이렇게 아래 입술 말하자면 우리가 투라고 발음할 때 투라는 발음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걸 불 때 투라고 하면 그걸 천천히 하면요 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혀가 이렇게 딱 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발음이 나오는 그걸 딱 막았다가 투 하면서 터지는 나오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부는 것을 막았다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면은 소리가 끊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소리를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호흡으로 이걸 끊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혀로 이제 끊는 거죠. 이렇게 이제 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텅잉입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지금은 뭐 제가 그럭저럭 이렇게 합니다만은 초보 시절에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냥 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혀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뭐 막 찌그러지고 뭐 삑삑거리고 뭐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밖에 이제 이런 그 입술과 그 주변의 근육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초급 시절에 앙부셔가 그러니까 이 입으로 딱
피스를 무는 이 모양이 탁 안정이 돼 있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안에서 혀를 움직이니까 얘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뭐 미세하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뭐 그게 움직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도 불안정하고 혀를 치는 것도 뭐 그다지 원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앙부셔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 턱링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제일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기교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턱링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추어로서는. 선생님이야 물론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턱링이란 게 완벽하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그 만남의 첫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사실 그 우리말에 뭐 입안에 혀처럼 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원활하게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그 혀의 움직임을 일일이 신경 쓰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 뜻대로 그냥 얘가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악기에서 턱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혀를 이렇게 뭔가 치려고 하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어딘가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처음 배울 때 핑거링, 운지가 잘 안 되니까 손가락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또 입술에 힘이 들어가니까 깨물어서 아랫입술이 아프고, 막 이런 걸 또 막 몸에 힘을 너무 줘서 어깨나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걸 겪지 않습니까? 이 턱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혀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루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루루. 근데 이걸 턱링을 하려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를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야케티 sak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딴딴 따라다라 띠띠 따라다라다 따라다라다라다 하는 그런 거 아시죠? 이거가 이제 그 턱링 하는데 아주 그 훈련하는데 좋은 곡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 속도로 그걸 다 턱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 턱링이라기보다도 스타카토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혀를 그렇게 치는데 그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혀에 힘이 들어가서 혀가 막 꼬여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그래서 이제 같은 음을 불 때 구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턱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강약, 중강약, 박자를 이렇게 배웠죠. 4분의 3박자는 강약, 약, 강약, 약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색소폰으로 분다면 강하게 불고 약하게 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액센트를 줄 때 그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딴따 딴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따딴 따딴 하는 이런 리듬이, 그러니까 앞에 부점을 두느냐 뒤에 부점을 두느냐가 다르죠. 완전히 같은 멜로디를 연주해도 다른 곡처럼 들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텅잉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짧게 끊는 것, 탁탁탁탁 이렇게 끊는 것도 텅잉을 사용해서 스타카토를 합니다. 참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텅잉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은 음을 연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도 이렇게 하려면 혀로 뚝뚝뚝뚝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배웠는데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가 이 윗니 있는데 이렇게 붙었다가 투 하고 이렇게 떨어지죠. 투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처음에 저는 이걸 잘못 알았어요. 텅잉을. 여기 이제 이 리드에다가 혀를 이렇게 탁 대서 딱 댔다가 툭 떼고 탁 댔다가 툭 떼고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어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참 이게 입 속에 있는 거라 뭘 이걸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 하는 식의 그 발음, 그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투란 게 너무 세면은 두두 정도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툭이라고 하면 투가 아니라 툭 하면은 스타카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카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텅잉을 하는데 스타카토를 하지 않고 뭐 레가토라고 할까요? 이렇게 쭉 한 박자면 한 박자를 다 끌어주는 것.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 같으면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텅잉이죠, 텅잉. 그래서 아까 이제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그냥 텅잉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부른 거죠. 그 다음에 텅잉을 하고 불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쿵짝 그러니까 앞에 부점을 두는 그 아티큘레이션의 일종을 잠시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짝쿵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면 정말 고급스러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저도 뭐 잘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레미파만 하니까 뭐 그럴싸하게 하는 거 비슷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텅잉에 대해서 배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텅잉을 잘하면요, 굉장히 연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첫 음을 불 때 무슨 곡이든 연주할 때 이제 첫 음을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혀로 막았다가 탁 치면은 좀 엣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그 만남을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고 두 번째는 혀로 막았다가 텅잉을 해서 어택을 한 겁니다. 첫 음을 다시 그냥 하면 어택을 하면 뭐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뭔가 조금 더 엣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텅잉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진짜 입안에 혀처럼 놀게 그렇게 해야 연주가 원활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제가 색소폰을 이제 초기에 배울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뭘 하나 배우면 그걸 집중적으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도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배운 것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죠. 그냥 대충 뭐 이 수업 시간에 나가서 배우고 또 뭐 대강 연습하다가 또 가서 또 뭐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하고 이러면은 많이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참 초보 때 이제 어려운 것이 연습 장소와 시간이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동네 색소폰 연습실 뭐 동호회 이런 데 이제 돈을 내고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이제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뭐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또 참 가기가 귀찮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거리가 좀 되면 주차 문제도 있고요. 요새 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 초기에 배울 때 그런 부분에서 연습할 장소도 있고 시간도 제가 또 프리랜서가 돼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먼저 이 영상을 올리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 한 살 아니 단 한 달이라도 어릴 때 하셔야 더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50대에 시작하느냐 60대에 시작하느냐 이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만큼 습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초급반에서 제가 제일 어렸어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제일 빨리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 속도가요. 그만큼 이 나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내가 40대다 만약에 그러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퇴근하시고 뭐 하여튼 좀 피곤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시작하셔도 좋죠.
70대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강좌가 아니고 저희 경험담입니다. 그 경험담은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고요. 이 책은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요청하시면.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